SDSN의 회원단체 및 연합회 대표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 단체를 대표하여 2021년 5월 15일 제5차 SDG 유스 커미티 제너럴 어셈블리에 참여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선 오늘 73개 단체의 103명의 참가자들께서 이렇게 참여해 주신 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양한 채널과 방법으로 여러분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굉장히 많은 대학들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진행하시는 프로젝트가 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런 정책들이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공유를 주시면 저희가 미래 세대들이 이런 정책들을 원합니다. 그런 것들을 정부와 정부 기관들에 전달을 해서 실질적으로 변화가 생기게끔 유도를 하는 여러분들 단체 내에서 하시는 활동도 굉장히 소중하고 값지지만 그거를 실제 정책에도 반영될 수 있게끔 저희와 긴밀한 좀 소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유, 선거, 민주주의를 의미하는 세 손가락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유엔과 국제사회에 촉구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홍콩 시위, 미얀마 시위, 콜롬비아 시위에 대한 무력 진압, 신장 위구르 자치구, 소수민족 통제 정책 등 세계 곳곳에서 인권 탄압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유엔은 모든 종류의 인권 탄압을 국제사회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고 규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모든 유엔 회원국이 1.5도씨 이상 온도 상승이 일어나지 않도록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 및 모니터링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유엔이 과학적 경제적 자료를 활용하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광범위한 피해를 인식하고 또 알프스로 걸러지지 않는 6종의 방사성 물질의 잠재적이고 또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 인지하며 나아가 폐기물,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 협약의 방사능 폐기물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통일된 기준 마련과 추가 규제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럼 지금부터 공동결의문을 채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동결의문 내용에 동의하시는 분들께서는 줌의 손들기 기능을 통해 동의 의사를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생한 현장 경험을 듣기 위해 패널분들을 모셨는데요. 이번 패널 토론의 주제는 바로 뉴 노멀 시대의 청년단체 활동 노하우입니다. 번역과 피드백을 반복적으로 거치다 보면 일정이나 업무 프로세스가 복잡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UNCK만의 팁이 있으실까요? 모든 업무를 구글 공유 폴더를 만들어서 진행을 합니다. 따라서 모든 기타 조원들은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었는지가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기활동 전에 각자 3개 이상씩의 피드백 댓글을 달아서 정기활동 시간에 토의를 하고 이렇게 3번 정도 피드백이 진행되지만 비교적 단순하게 진행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월드뱅크와의 파트너십을 어떻게 맺을 수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SDP 알럼나이를 통해서 처음 소개를 받았습니다. 이미 사회에 진출해 있는 알럼나이들과 충분히 소통하는 일은 정말 중요하고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TP는 꾸준히 알럼나이들과 파트너십을 구축을 하고 유지를 해왔는데요. 다양한 혜택을 제공을 해서 알럼나이들이 학회 수료 이후에도 꾸준히 저희 STP의 애정과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활동이 확대돼 소통이나 현장 연구에 차질이 생긴 경험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 저희 단체는 한중일 연합 동아리인 만큼 매 학기 중국과 일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현재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플랫폼을 정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줌이나 구글 미트를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라크라는 어플을 알게 되었고 화상통화뿐만 아니라 채팅부터 파일 업로드까지 가능한 플랫폼이다 보니 코로나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오늘 아쉽게도 패널로 모시지 못한 여러 역량 있는 대표님들의 경험들 또한 궁금해졌는데요. 그래서 패널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오늘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순서인 네트워킹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전후로 단체에서 겪은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이제 코로나가 최초로 발생한 이후로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단체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뉴노멀 시대에 적응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각자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아예 불가능해져서 다른 것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사실 버추얼로 열리는 봉사 프로그램이나 인턴십 프로그램도 많이 열리고 방향을 찾아서 가고 있는 것 같다? 네, 이번 질문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이에 따른 장애물과 니즈는 무엇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네요. 구체적인 달마다 어떤 프로젝트를 할 건지 분기별로 프로젝트 플래닝을 하면은 좀 더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는 이제 아무래도 친목 문제에 있어서 제일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원들을 팀을 나눠서 랜덤 카톡방을 만들고 그 안에서 대화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끔 빙고 미션 같은 거를 만들어서 팀 안에서 이렇게 친해지도록 코로나19에 적응해 활발하게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느낀 외부 지원이 있나요? 스센이 청년단체라는 공통점으로 모였잖아요. 지금처럼 비대면 상황이 있어서 실제로 교류하거나 좀 친해지기가 많이 어려운데 이 스센을 통해서 단톡방뿐만 아니라 커뮤니티들끼리 연계를 해서 교류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경험이 있는 단체들끼리 좀 연결을 하거나 아니면 서로 의견을 공유하거나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좀 어떨까 싶었어요. 정말 단체 간의 교류나 이런 것들이 스센의 이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활동 의욕을 고취시킬 수도 있고 노하우를 얻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그 부분은 저희도 열심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